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식당 웹 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챗GPT가 추천 제안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과 그중 일부를 어떻게 극복해야 했는지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미 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챗GPT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우선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챗GPT와 바드를 다루는 이전 영상에선 나온 것처럼 단순히 챗GPT에게 앱을 구축하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고 쓸모없는 앱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제 요구사항은 요리와 위치에 대한 순위 기반 결과를 제공하고 최고의 식당들 웹사이트에서 메뉴 항목을 추출할 수 있는 로컬 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 요구사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파이썬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계획된 솔루션입니다. 처음에 제가 구글맵 또는 빅맵을 사용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챗GPT는 독점 API SDK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챗GPT는 이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플라스크와 HTML은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챗GPT에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는 훨씬 더 잘했습니다. 플라스크 파이썬 파일이 HTML과 함께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폴더 구조에 파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 이는 이렇게 앱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최종 코드가 이 유튜브 영상 설명의 GitHub 링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코드를 보여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또 알게 된 문제는 이 설명에 플라스크의 핍 설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이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요구 사항이 튜토리얼을 따를 때 심각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에서 잘 지적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는 맥용 포트 문제였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 맥 사용자의 경우 포트 5000이 애플의 에어플레이에 의해 차단되어 포트 8001의 새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챗GPT가 무조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드 인터프리터의 코드에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 앱을 시작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챗GPT에 다시 물어보니 인덱스 페이지를 가리키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약간 놀랍더군요. 이것을 추가한 후 오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때 챗GPT가 초기 가져오기 중에 R&D, RTMPL, AT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어려운 수정이 아니라 챗GPT가 처음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골치덩어리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변경한 후 웹페이지가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로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메뉴 웹 앱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요리를 기반으로 한 검색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구글맵 같은 API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개 예제 식당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로 검색 함수가 발전되었고 거기에 추가로 저는 챗GPT에게 각 식당에 대한 개별 페이지에시 URL이 아님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설정 요구사항은 샘플 메뉴 항목 및 가격, 상세 이미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능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내가 언급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플래스크 구조에 따라 개별 페이지 및 이미지 폴더에 대한 폴더 구조가 제공되었으며 또한 요청에 따라 Back to Home 기능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 하나는 중요한 라우팅의 문제였습니다. 즉, 이러한 개별 레스토랑 페이지는 메인 검색 기능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정은 원래 요구 사항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명시적으로 요청하기 전까지 메인 파일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개발자로서 챗GPT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다음은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앱이 단순히 검색 페이지 이상을 갖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기능들은 부족했습니다. 우선 검색 페이지는 주소 필드에 맞게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샘플 데이터에는 식당 주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큰 제한은 개별 페이지를 수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한 페이지를 마친 다음 챗GPT에게 다른 식당을 위해 비슷한 페이지를 만들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해 계속 부딪힌 한 가지 실망스러운 문제는 챗GPT가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10개 메뉴 항목과 그 설명 및 가격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메뉴를 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페이지를 만들 것을 요청하면 나중 페이지 일부에서 짧게 멈췄습니다. 이 최소 출력은 오픈AI가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출력을 달성하려면 추가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식당들과 샘플 요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드 출력 중에 자리 표시자 이미지 이름을 만들고 나중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드저니가 이미지 생성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익숙하지 않다면 미드저니와 음식 프롬프트에 대한 이전 영상을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메뉴가 있는 한 식당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를 스크롤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과 결과로 돌아가는 것, 두 개의 링크가 있는 샘플 메뉴 사진도 있습니다. 이 결과 페이지는 챗GPT의 생성을 요청한 후 자체 라우팅이 추가된 페이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음식 메뉴를 정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파이썬 및 자바스크립트 기반 웹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정과 수동 편집이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느낀 점은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가 강력한 코드 품질을 만들 수 있지만 항상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정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모든 코드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는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 개별 레스토랑에 대한 메인 페이지의 라우팅이 빠진 경우입니다. 기업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챗GPT 및 기타 큰 언어 모델이 개발자 채용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챗GPT가 현재 보조자로서 빛을 발하지만 핵심 개발자로서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초기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것부터 전체 코드 기반이 일관되도록 변경하는 것까지 단순히 챗GPT에게 혼자서 그것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앱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코칭과 피드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는 코드를 잘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생성형 AI 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